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그 몸에 좋은 마늘을 잘못 먹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늘을 계속 잘못 먹으면 나중에는 위장이 터지거나 피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 한번 잘못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온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살 의사 박건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 기력이 떨어졌다고 마늘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더군요. 마늘은 무조건 몸에 좋다. 마늘 먹으면 병이 안 온다. 마늘은 천연항생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 말 믿고 마늘만 한 움큼씩 생으로 먹었다가 배를 부여잡고 며칠을 앓았던 기억이 있지요. 마늘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도 높여주지요.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있어 감기철이나 환절기엔 아주 요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되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는 마늘을 찬양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혈관을 청소해준다, 암을 예방한다, 심지어 치매도 막는다며 마늘을 신처럼 떠받드는 분위기지요. 그러니 마늘을 무조건 생으로 많이 그리고 자주 먹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모든 음식은 체질과 나이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마련인데 마늘은 특히 그 성질이 강한 편이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가끔 마늘을 과하게 드시고 위에 큰 탈이 난 분들이 오세요. 어느 70대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생마늘을 5쪽씩 드시다가 위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마늘즙을 꾸준히 복용하셨는데 어지럼증과 저혈압 증세가 반복되더군요. 왜일까요? 마늘이 좋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마늘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내 몸에 맞는지, 약과 겹치지는 않는지, 위장이 약하지는 않은지 그걸 꼭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마늘은 보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게 진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마늘 한 쪽 먹으면 장이 깨끗해지고 암도 예방된다. 또는 빈속에 마늘을 먹어야 약효가 바로 흡수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건강을 위한 길이 아니라 위장을 골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과 냄새를 만드는 성분인데요. 항균 작용이 강하고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이 알리신이 위벽을 상당히 자극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복 상태, 즉 속이 비어 있을 때 이 성분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마늘이 기운을 푹 돋워주기는커녕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거나 위산이 과다한 어르신들, 십이지장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께는 아주 치명적이지요. 빈속에 마늘 드시고 나서 속쓰림, 구역질, 더부룩함, 심지어 통증까지 호소하는 경우를 꽤 자주 봅니다. 마늘은 약이 아닙니다. 약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속이 빈 상태에서 자극적인 걸 넣는다는 건 불붙은 화덕에 기름을 붓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마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늘은 구워 먹거나 볶아 먹으면 맛도 순해지고 향도 덜해지지요.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익히면 약효가 다 날아간다니까 생으로 먹어야지. 정말 그럴까요? 마늘 속 알리신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살균력이나 항산화 작용도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알리신이 위장에는 아주 강한 자극이 됩니다. 심하면 입안, 식도, 위, 장까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소화기계 점막이 얇아져 있고 위산의 분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생마늘의 날카로운 성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마늘은 강한 냄새와 맛 때문에 식욕이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노년기에 중요한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는 셈이지요. 물론 젊고 건강한 분들이 간헐적으로 소량 생마늘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이거나 평소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 또는 식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참 많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마늘즙이나 생마늘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혈압약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지요. 마늘과 혈압약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지럼증, 피로감,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또 혈당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까지 잃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늘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멍이 쉽게 들고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는 분이라면 마늘 섭취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먹을 땐 이중작용이 위험을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마늘을 먹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한 끼에 마늘 서너 쪽, 마늘즙 한 팩, 그리고 마늘장아찌까지.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마늘은 원래 많이 먹을수록 좋다더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일 꾸준히 과하게 섭취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혹시 마늘의 하루 권장량을 알고 계신가요? 성인의 경우 생마늘은 하루 한쪽에서 2쪽, 익힌 마늘은 조금 더 늘려 3쪽에서 4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꾸준히 먹으면 위장장애, 구취,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체질에 따라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피부에 열이 올라 홍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어르신은 마늘 장아찌가 너무 맛있다고 매일 밥상에 올렸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아프고 가스가 차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장 점막에 자극성 염증이 있었고 그 원인이 다름 아닌 마늘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너무 먹어서 탈이 날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떨구셨지요. 또한 마늘은 체온을 약간 올리는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내 열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 더위에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지금부터는 제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어르신들이 마늘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째,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보다 구운 마늘, 볶은 마늘, 삶은 마늘이 훨씬 자극이 덜합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의 독성이 줄어들고 이와 장에 가는 자극도 완화됩니다. 마늘을 살짝 볶아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향도 살고 위장에도 무리가 없지요.
노인분들은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을 기본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둘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빈속에 마늘을 먹는 건 금물입니다. 꼭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고 마늘의 흡수도 더 순하게 진행되지요. 셋째,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에 생마늘이라면 한쪽, 익힌 마늘은 3쪽에서 4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익혔더라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마늘 장아찌는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넷째, 마늘을 꿀에 절여 드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꿀마늘이라고 해서 생마늘을 꿀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이 인기지요. 이렇게 숙성시키면 자극은 줄고 흡수력은 좋아집니다. 혹시 꿀마늘 만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몸에 좋다니까 사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통마늘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 뒤 유리병에 마늘을 가득 담고 꿀을 부어 주십시오. 꿀이 마늘을 충분히 덮도록 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상태로 서늘한 곳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알싸함은 줄고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배어들지요. 하루에 한쪽 정도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꿀마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마늘즙 제품은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시중에 파는 마늘즙은 대부분 생마늘 농축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속이 약한 분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지요. 저는 제 진료실에 오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늘은 조미료로 쓰는 거지 보약처럼 꾸역꾸역 드시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마늘을 섭취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피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마늘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럼 어떤 분들이 마늘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마늘의 알싸한 자극 성분 때문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늘을 드시거나 생마늘을 습관처럼 섭취하면 점막이 더 손상되어 속쓰림이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지요. 둘째,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낮은 혈압을 가진 분들이 먹으면 어지러움, 피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쓰러지거나 순간적인 혈압 저하로 인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서 혈전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마늘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약이 겹치면 피가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는 등 출혈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요. 넷째, 수술을 앞둔 분들입니다.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혈이 많아질 수 있고 마취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수술 1주에서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다섯째, 체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마늘은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고 쉽게 화끈거리거나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는 분들은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안이 자주 헐거나 혓바늘이 잘 돋는 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도 마늘을 줄이거나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멀쩡하던데 왜 나만 탈이 나지? 그 이유는 바로 체질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고 그에 맞춰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만능약처럼 여기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엔 어머니께서 늘 밥상 위에 마늘장을 올려주시곤 했습니다. 된장찌개 속 마늘향, 김치에 배인 마늘맛, 그게 우리네 밥상의 따뜻한 기억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절 어르신들은 지나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조금씩 식사 안에서 균형 있게 드셨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마늘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마늘즙, 마늘 캡슐, 생마늘 복용 같은 형태로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늘은 음식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약은 증상에 맞춰 써야 합니다. 마늘을 음식처럼 정성껏 조리해서 반찬으로 곁들일 땐 향도 좋고 몸도 순하게 받아들이지요. 하지만 약처럼 쏟아붓거나 몸 상태도 모르고 무작정 복용하면 결국 몸은 소리 없이 상처받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남이 좋다 해서, 방송에서 추천했다 해서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다 다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져야 할 부분도 많아지니까요. 마늘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적당히 익혀서 음식 속에 조화롭게 녹여내어 드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강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